도미넌스의 캔들의 움직임을 주로 보잖아요. 보통 분석을 할 때 점유율을 보고 알트 중에 메이저의 점유율,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에이다, 이 상위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의 점유율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까지 이 정도가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무엇을 추출해냈냐면은 도미넌스 하방이었을 때에서 언제 올라가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사례에서 언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올라가면 언제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간다 또는 그것 때문에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러면 알트 불장과는 상관없이 비트가 불장일지 또는 알트가 불장일지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알트가 불장이 될지 아니면 동반 하락일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주로 도미넌스를 볼 때는 알트와의 상관관계를 본다 이 얘기죠. 그리고 도미넌스가 독자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갈 때는 두 가지잖아요. 알트코인은 그대로 있는데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대로 제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요. 알트코인은 그대로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할 때 이 두 가지잖아요. 상승 내지 정체 비트코인이 그런데 알트코인이 정체 내지 폭락이죠. 그러면 도미넌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런 상관관계로만 본다 이거죠. 대개.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요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자, 알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강도 지수를 보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자, 2015년부터 15년 전 2014년 초창기부터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도미넌스는 우리가 자료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자료 얻을 수 있는데 2017년까지는 도미넌스가 거의 90을 내리막하지 않고 9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이 독점을 했었죠. 2017년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되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칸을 만들어 놨는데 강도 지수를 좀 아래를 보시면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추세. 동그라미, 네모, 추세. 이 동일한 반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제일 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동그라미가 다시 유사성이 있는 패턴의 반복을 보이더라. 차트가 캔들 차트가 그렇게 유사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강도 지수가 유사하게 보입니다. 강도 지수.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또 하나 만들어 놨죠. 자, 이제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고요. 남은 기간. 그러니까 유사성의 강도로 반복이 계속 된다면 이번에 동그라미 패턴이 나올 차례라는 거죠.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죠? 네모 박스와 네모 박스를 비교해 보시면 이 흐름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강도지수, 강도지수가 약해지는 겁니다. 약해졌다가 강해지고는 폭락을 합니다. 강도지수가 약해졌다가 반등을 크게 주다가 폭락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박스권은 그런 상태고요. 동그라미는 강도지수가
과매수까지 올라갑니다. 강도지수가 70 구간을 올라갑니다. 이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모박스가 지나면 보통 500일에서 400일 정도의 평균 그 기간을 한 섹터씩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의 패턴은 네모박스의 하락, 그러니까 강도지수의 상승, 하락, 반전 이겁니다. 결국 강도지수의 상승, 하락, 그리고 반전. 이 반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색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색인데요. 강도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강도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상향인데 도미넌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외에서는 강도지수와 캔들의 상하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죠. 다른 구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타나죠. 다른 구간은 강도지수의 움직임과 캔들의 움직임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캔들의 움직임과 강도지수가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강도지수도 하락합니다. 그런데 모색기에만큼은 도미넌스 캔들이 하락할 때 강도지수가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도 너무나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동그라미 유형, 강도지수가 올라가는 이 모색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강도지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지, 네모박스라는 강도지수의 하락이 나올지, 자, 그걸 가지고 도미넌스를 점쳐보는 거예요. 점쳐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 도미넌스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400일 정도는 강도지수는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 강도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후의 기간에 400일 정도는 강도지수가 70 이상을 넘어가는 강한 강도가 유지가 된다. 증폭이 된다. 이런 얘기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기간 동안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자, 이렇게 올라갈 텐데요. 적어도 6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60. 50 후반에서 60. 자, 이거는 이제 방송으로 어쨌든 제가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물음표 기간의 400일 동안을 지켜보겠습니다. 과거처럼 높이 70이 넘는 강도지수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그렇죠.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습니다. 추세로 봐도 그렇고요. 추세로 봐도 이 정도가 최대 추세입니다. 최대 추세. 자, 그 다음에 최저 추세는요. 최저 추세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 영역 어딘가에 머물겠다는 거죠.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에 이 정도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최저는 50 초반, 최고는 60 초반.
네, 이 정도 구간까지 강도지수에 따라서 패턴이 일관되게 일어난다면 도미넌스가 이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은 두 가지라 그랬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정체 현상 1번.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거의 멈춰 있는 상태나 조금 내리는데 알트코인이 상당히 내리는, 거의 파멸적 하락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상태라면. 그래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축으로 둔다면 비트코인이 안 오르고 횡보하거나 조금 더 4,500만 원, 4천만 원까지 빠지는데 알트코인이 약 400여일 동안 끝없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은 거의 이것저것 선별해서 상승하는 그 옥석 가리기의 기간이 되는데 40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코인도 생기겠죠. 33,000여 개가 있다고 하나요? 지금 알트코인이 전 세계에. 그러면 그 중에서 약 400일 동안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현재는 알트코인의 개수도 인산이내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 있는 상태이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어부지리격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알트코인이 점유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대 강도가 빠졌을 때,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한테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뭐냐면, 알트가 어떻게 되든 간에 비트코인 독자적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바라는 건 그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죠. 뭐니 해도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축을 기준으로 둔다고요? 네, 다시 강도지수가 현재 40 초반인 상대 강도지수가, 도미넌스의 강도지수가 70을 넘어간다. 네, 이런 시기가 지금 400일 동안의 시즌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축을 두었을 때, 만약에 이제 이러한 순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미넌스가 더 빠져요. 그렇게 되면은 더 빠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낮죠. 알트코인에 불장이 오고 비트코인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 기관이. 그래서 정체되어 있다, 또는 가격이 빠진다. 이런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것도 400일 동안에. 뭐 단발적으로 일주일이나 보름, 한 달 정도는 그럴 수 있어도 약 400일 동안에 한 섹터의 시즌 동안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측하기가 무모하죠. 그렇다면 강도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또 하나밖에 없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함께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더 빠지는 경우죠. 알트코인이 5% 정도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10%가 빠지는 거죠. 자, 그런 일도 있기가 힘들죠. 어쨌든 여기서 비트코인의 강도지수가 더 내려간다. 그럼 알트는 버텨주고 비트만 세계 정세의 흐름에 하락세를 탄다. 그리고 나스닥과 동반 하락한다. 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도미넌스가 더 빠지거든. 그러기는 쉽지 않죠. 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강도지수는 올라갈 거라고 추론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시기에 알트코인이 조금 힘을 약한 약세를 이루는 400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추정을 오늘 비트 도미넌스 무엇이 보이는지, 사실은 비트 도미넌스를 이렇게 차트의 캔들 움직임으로만 보면 그냥 수렴하고 있구나, 이것 외에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약재가 안 됩니다. 몸을 가꾸던가 건강이 더 좋아지던가 어떤 방식으로든 약재가 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캔들만 보는 약재로는 도미넌스를 유용하게 쓸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수렴하고 있으니 결국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의미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우리 멤버분들이 지금 거의가 아니라 안 들어오신 상태인데, 안 들어와 가지고 거의 1인 2인 방송, 이강인님 숫자 2 있다나, 말 맞다나. 예, 2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드문 일인데요. 다들 현업에 종사하시기라 멤버들이. 자, 다시 보기로 보시기 바라고. 하이닉스가 쐐기형이 지속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쐐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이건 주봉이고요. 쐐기가 무너졌으니 채널 하단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입니다. 6월경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멘텀이 그때서나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는 그 정도 내려오더라도 어쨌든 좋은 가격이니까 거기서 매수를 잔뜩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10% 20% 매수했던 분들은, 멤버분들은 나머지 30% 정도는 6만원 초반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양약품인데요. 일양약품이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20여 년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단과 상단과의 사이가 약 4, 5배 차이 납니다. 근데 하단에 내려왔어요, 거의. 4, 5배 차이 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가격부터 전고점까지 보더라도 300%, 3배의 상승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많은 시기의 상승이 있었진 않았는데 적어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그렇죠. 4번, 5번 정도가 100%에서 2배 이상 가량의 상승을 가져왔었어요. 딱 5포인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자, 그런데 5번 동안에 또 3배 이상의 상승은 2번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왔다고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간 거니까. 그러면 2007년의 대상승,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여기가 넘어간 거군요. 프라임 사태로. 그리고 2015년에 대상승을 가져오고 20년에 대상승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15년과 20년, 5년 주기에 대상승이 왔어요. 이게 투자를 한다기보다 적금형으로 넣어두면 좋은 방식은 있겠는데 5년 만에 상승을 먹기 위해서 이 수익률이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양약품이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이런 망할 놈의 이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이 이번 하락에
이번 하락에 매도세가 없습니다. 별로. 이거는 결국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총이 아주 센 건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주포들이 크게 올릴 수가 있다. 네, 지극히 근데 오랜만에 한 번씩 올린다. 네, 이런 패턴으로 봐야겠습니다. 올해 졸업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신 분들이 아이디가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모두. 네, 올해 졸업님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봤고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을 좀 봐야겠죠. 도미넌스 위주로 오늘은 좀 보느라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볼 거는 특별히 없어요. 매일 보고 있으니까. 네, 매번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아직도 삼각 수렴 중입니다.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이 밑둥이 추세인데요. 37K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7K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이번에. 네, 내려올 수 있고. 근데 다만 37K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락이 37K까지 찍고 올라온다면요. 그러면은 이제 1파, 2파 조정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거예요. 나가리. 네. 전문 용어로 나가리. 무슨 얘기냐면 딱 여기입니다. 그리고 반투명으로 좀 바꾸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여기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2파 조정이 끝나는 겁니다. 자, 왜냐? 여기를 파동의 시작으로 본다면요. 상승 파동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가는 걸 기원하잖아요. 상승 가는 것을 계속 그래도 우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군 하고 인정하려면 여기서부터 0파동부터 파동 시작부터 출발 스타트 라인부터 1파 상승을 했다고 보고 2파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파가 시작 파동의 출발 라인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무너뜨리면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 네모가 완전히 출발 지점입니다. 전 저점인 거예요. 그게 이 출발 지점에서 2파 조정이 멈춰야 되는데 깨고 내려가면은 1파, 2파 이게 아니고 다 무너진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는데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하락을 왔던 11월부터의 하락이 작년 11월부터 하락이 지금까지 5개월여간의 하락이 사실상 안 끝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스 밑으로 안 깨지고 반등이 나와서 가준다면 3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3파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1파, 2파 조정, 3파 상승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동의 상승이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1파였구나, 2파 조정이었구나, 3파 상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 이겁니다. 가정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도면을 그렸지 건축을 실제 이루어내지 못한 겁니다. 현재. 예, 그래서 도면이 사장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확실하게 이 도면이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3파 상승까지 갈 때. 그럼 그 3파는 어디예요? 이 전고점을 넘어가야죠. 1파보다 올라가야죠. 네, 올라가야 됩니다. 그 조건에서 상승이 나와줘야 그게 3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저점은 안 깨요.
저점을 안 깼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저점을 안 깨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긴 하는데 뭐 요렇게 돼요. 요렇게 꼬꾸라져요 또. 예, 그러다가 뒤늦게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그럼 1파, 2파 또 무효라고. 이것도 무효? 아, 결국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이렇게 3파가 되는구나를 이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파보다 올라갈 때. 단 이 1파보다 또 시작된 저점,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보다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도 1파 상승을 했고 2파 조정이 끝났고를 알 수 없다. 없다? 예, 없어요. 비트코인 그 대신 추세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3파 상승을 기대해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 주면 상승의 여력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여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네. 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삼각 수렴 중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 수렴 중인 것을 무너지면 그다음 또 하락이죠.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 관점이 다 들어맞으면 하락인 건데 지금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여기가 깨져야 된다. 37K가 깨지잖아요. 깨져서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깨져서 몇 날을 머물러요. 아,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멈출래? 이렇게 이제 33K를 또 보고 이러는 겁니다. 32K까지도 보고 거기가 깨지면 또 대응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거대한 상황은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다? 지금은 이 삼각수렴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삼각수렴이 안 깨졌고, 그렇죠? 삼각수렴이 안 깨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봐도 안 깨졌다. 이렇게 봐도 삼각수렴이 안 깨졌다. 네, 단기로 봐도 그렇고 중장기로 봐도 안 깨졌다. 오던 길이. 자, 다만 또 하나는 자, 요게 이제 지지 추세입니다. 지지 추세. 네, 지지 추세는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녹색 확대를 하면요. 박스는 지울게요. 뭐 파동을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고. 자, 현재 요 초록색 지역으로 벙커로 내려갔죠. 예, 그러면 이제 샷이 실수가 된 거예요. 벙커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휩쓸릴 수 있어요. 일부러 공포감을 주려고 벙커를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벙커샷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무산됐다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제 끝났어. 다 팔아제껴. 예, 여기서 다 팔아제끼는데 막 사들일 수 있어요. 주포들이. 일부러 밑둥을 이렇게 만듭니다. 밑고드름을 만들어서 차트를 볼 때 뭔가가 무산됐구나라고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는 휩소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가요. 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밑둥이 좀 깨졌다고 해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벙커 끝에 지금 달렸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차트는 훼손됩니다. 다 훼손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론은. 그래서 여기서 걷어올리면 좋겠습니다. 네, 벙커샷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43.4를 돌파해서 정고점을 48K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을 그어놨지만 사실은 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자,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악재란 악재는 다 쏟아지는 장인데 물론 이제
단타라든가 스윙이라든가 뭐 보름 한 달 그리고 하루하루 매매해서 이렇게 사고 파는 습관을 계속 들이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뭐 하락장이고 더 내릴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장이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 사고 그 다음에 악재만 들리고 그게 이제 정신건강적으로 계속 나쁜 상황만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팽배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악재의 장에도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상황이죠. 넷플릭스 65% 마이너스인데 비트코인은 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원화가 멈출 줄 모르고 폭등을 하고 있고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해서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화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와 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마침 기왕 공개를 하는데요. 과거 2018년부터 상승했었던 20년까지 상승 채널에서 무너지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상승 채널을 가고 있고요. 상승 채널의 상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아래로 흐르고 있는 장기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주봉이니까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제 내려올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역대적으로 원화가 이렇게 저항 맞고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25년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화가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전공법대로 내려줘라. 야금야금님 어서 오세요. 식사하셔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돌려보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시황은 다 끝났습니다. 야금야금님. 네, 오늘 다들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강인님, 올해졸업님, 네, 이렇게 진짜 우리 소수로 고스톱 치듯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시 듣기 보셔요. 야금님. 자, 시황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고요. 자, 도미넌스에 대한 자료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무엇이 보이는지 약 400일 동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네. 그리고 항상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하시고, 그리고 투자 멘탈은 깊은 철학에서 우러나오는 사골국물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뵐게요.